여러분, 오늘은 평양 최고의 닭소리를 들려드리겠어. 30살 만석, 평양시장에서 그의 이름은 전설이었다. 그의 소리는 진짜 닭도 속일 정도였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엔 개소리도 들려드리겠어. 평양시장의 하루는 만석의 소리와 함께 밝았다. 자, 다음 차례. 만석이, 네가 할 차례다. 12살 만석, 6아이 중 막내였지만 그의 귀는 달랐다. 꽃기요. 그 순간 대장 수탉이 처음으로 화답했다. 만석이가 이겼다. 대장이 인정했다. 그날 12살 만석은 닭보다 나은 사내가 되었다. 야담 주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평안도 평양. 평양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흥이 넘치는 고장이었습니다. 대동강이 도시를 감싸 흐르고 강변에는 주막과 기방이 줄지어 섰으며 장터에는 사시사철 사람이 바글거렸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온 비단 장수, 북쪽에서 내려온 인삼상인, 중국을 오가는 역관까지 평양 장터에는 없는 사람이 없었고 없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터에는 물건이 아닌 것을 파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파는 것은 소리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꽃기요. 새벽마다 이 사내가 목청을 높이면 평양 동쪽 마을 300가구의 닭이 따라 울었습니다. 진짜 닭인지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울음소리였는데 이 사내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하나같이 고개를 갸웃하며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닭이야? 이 사내의 이름은 만식. 나이 38. 만식은 타고난 소리꾼이었습니다. 달뿐만이 아니라 개, 소, 말, 까치, 뻐꾸기, 개구리, 심지어 귀뚜라미 소리까지 세상의 짐승이란 짐승은 죄다 흉내 낼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닭 울음소리가 단연 1등이었습니다. 사내가 눈을 감고 목을 빼며 꽃기요 하고 울면 듣는 사람의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진짜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돈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기이한 재주가 웃음에서 끝나지 않고 관아의 법정까지 흘러들어 갈 줄은 만식 본인도 몰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닭 울음소리 하나로 평양 장터를 뒤집어 놓은 사내 만식의 이야기입니다. 제1장 닭보다 나은 사내. 만식은 평양 동문 밖 달전거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달전거리라는 이름은 이 골목에 닭을 파는 집이 5이나 몰려 있어서 붙은 것인데 만식의 아버지 복만도 그 중 하나를 운영하는 닭 장수였습니다. 복만은 평양 일대에서 알아주는 닭 장수였습니다. 닭의 벼슬색만 보고 알을 잘 낳을 놈인지 아닌지를 가려냈고 울음소리만 듣고 병든 놈과 건강한 놈을 구별했습니다. 닭의 말을 알아듣는 사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는데 아들 만식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말 그대로 닭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집 마당에 항상 닭이 50마리 이상 있었고 새벽이면 수탉들이 경쟁하듯 울어대는 통에 온 동네가 잠을 설쳤습니다. 만식은 그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컸는데 5살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복만이 마당에 나가보니 수탉 10마리가 한쪽을 향해 일제히 목을 세우고 울고 있었는데 그 한쪽에 만식이 쪼그리고 앉아서 닭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꼭꼭꼭 꼭기요. 5살짜리의 울음소리가 수탉 10마리를 자극해서
합창을 만들어 낸 것이었습니다. 복만이 놀라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이놈아, 달 흉내를 왜 내냐? 만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재밌잖아요. 내가 울면 얘네가 따라 울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시끄럽잖아. 그건 닭이 시끄러운 거지. 내가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5살의 논리의 복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만식의 닭 울음소리는 나날이 정교해졌습니다. 7살이 되자 수탉과 암탉의 소리를 구별해서 냈고 10살이 되자 병아리의 삐약거리는 소리까지 완벽하게 흉내냈습니다. 15이 되자 달뿐만 아니라 개 짖는 소리, 소 울음소리, 말 울음소리, 새 지저귀는 소리까지 레퍼토리가 넓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닭 울음소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만식이 눈을 감고 목을 길게 빼며 꽃기오 하고 울면 주변의 진짜 닭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닭들조차 만식의 소리를 동족의 것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만식이 12살 되던 해에는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닭 울음 대회라는 것이 벌어졌습니다. 달전거리에서 가장 닭 울음 소리를 잘 내는 아이가 누구인지 겨루자는 것이었는데 참가자가 만식을 포함해 6명이었습니다. 심판은 복만의 마당에 있는 수탉 10마리 사람이 울었을 때 수탉이 따라 울면 합격, 안 울면 불합격이라는 단순한 규칙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 삼복이가 나섰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목을 빼며 울었습니다. 꽃기오. 수탉 10마리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수탉 1마리가 잠깐 눈알을 굴렸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불합격.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아이가 차례로 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수탉들은 무표정하게 모이를 쪼거나 발로 땅을 긁을 뿐 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5번째 아이인 복동이는 너무 힘을 줘서 울다가 목이 갈라져 꽃기 캑 하고 기침을 터뜨렸는데 이때 수탉 1마리가 놀라서 펄럭 날아올랐습니다. 그건 우는 게 아니라 놀란 거잖아.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식이 나섰습니다. 만식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서 수탉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수탉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벼슬이 붉은 놈, 복만이 대장이라고 부르는 수탉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울었습니다. 꽃기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1초, 2초, 3초. 대장 수탉이 목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꽃기오. 1마리가 울자 나머지 9마리가 따라 울었습니다. 꽃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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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기오. 마당이 닭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이 입을 벌린 채 서 있었고 복만이 부엌에서 달려 나왔으며 옆집 아줌마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만식이 일어서며 희죽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삼복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야. 달 귀가 높은 거야. 복동이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맞아. 닭이 까다로운 거지. 우리 소리가 나쁜 게 아니야.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달 귀가 높은 거야. 근데 높은 귀를 넘으려면 더 잘 울어야지. 아이들은 수긍하면서도 입맛이 쓴 표정이었고 그날 이후로 달전거리에서 만식의 닭 울음 소리에 도전하는 아이는 없어졌습니다.
스물이 되어 장가를 갔습니다. 아내 이름은 옥분, 나이는 만식보다 2살 아래인 36이었습니다. 옥분은 평양 서문 박덕집의 딸로 성격이 활달하고 목소리가 컸으며 잔소리의 양과 질 양쪽에서 평양 서문 밖을 통틀어 5손가락 안에 든다는 평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장에서 뭘 팔았어요? 닭 울음소리. 그래서 얼마 벌었는데? 12푼. 12푼. 닭 한 마리가 30푼인데. 닭 울음소리가 12푼이면 닭 반 마리도 안 되잖아. 반 마리라도 벌었으니 괜찮지. 괜찮긴. 이 돈으로 뭘 해? 쌀을 사. 반찬을 사. 땔감을 사. 옥분의 잔소리는 길고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만식은 이 잔소리를 피하는 방법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옥분의 잔소리가 절정에 이를 때 갑자기 달구름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오늘 시장에서 두부 살 돈도 없. 꼭 기요. 옥분이 할 말을 잃고 멈추면 만식이 희죽 웃었습니다. 새벽이요. 잔소리는 내일 아침에 다시 해주시오. 지금 한낮이야. 내 닭이 울었으니 새벽이요. 미쳤어. 옥분이 부엌으로 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시집을 달장에 왔지. 사람 집에 왔나. 만식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리, 나이 12살. 도리는 아버지의 재주를 반쯤 물려받아 달구름 소리를 흉내낼 수 있었지만 아버지만큼 정교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식의 소리가 진짜 닭이라면 도리의 소리는 감기 걸린 닭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나는 왜 아버지처럼 안 돼요? 내 목이 아직 안 열렸어. 목이 열리려면 닭하고 3년은 더 살아야 한다. 3년이나요? 나는 30년을 살았다. 그러면 나는 18년 더 살아야 되네요. 그래. 그때쯤이면 닭이 내 울음소리를 따라 할 거다. 제2장 장터의 닭소리꾼. 만식이 본격적으로 닭 울음소리를 팔기 시작한 것은 30살 때였습니다. 아버지 복만이 세상을 떠나면서 닭전을 물려받았는데 만식은 닭을 키우는 것보다 닭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 더 재미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장사 수완도 아버지의 절반이 안 되었습니다. 닭을 팔아야 하는데 정이 들어 못 파는 일이 허다했고 값을 깎아 달라는 손님에게 번번이 져서 미치고 파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당신은 닭은 잘 아는데 장사는 모르는 사람이야. 옥분의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양 장터에서 우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약장수가 만병통치약을 팔며 풍물패를 고용의 꽹과리를 치고 있었는데 만식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흥에 겨워 무심코 달구름 소리를 한 번 냈습니다. 꼭 기요. 풍물 소리 사이로 터져 나온 달구름 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식간에 30명이 넘는 인파가 만식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야, 이 사람이 달구름 소리를 낸 거야? 설마 진짜 닭이겠지. 닭이 어디 있어? 사람밖에 없잖아. 만식이 다시 울자 사람들의 입이 벌어졌고 이어서 수탈, 암탈, 병아리, 어미달, 수탈 싸움까지 레퍼토리를 펼치자 군중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날 구경꾼들이 던진 동전을 모아보니 32푼이었는데 닭 한 마리를 파는 것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만식은 평양 장터의 닭 소리꾼이 되었습니다.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고 보자기를 펼쳐놓고 울었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웃고 감탄하며 동전을 던졌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장날마다 만식의 자리 앞에 50명, 100명씩 모이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장날 하루에 50푼에서 잘 되면 70푼까지 벌었습니다. 옥분의 잔소리가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인정은 해요. 돈은 벌어와. 근데 남편이 장터에서 달구름 소리를 판다고 하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체면이 밥 먹여주? 밥은 안 먹여줘도 이웃의 얼굴은 들고 다녀야지. 이웃들도 다 와서 구경하던데? 그러니까 더 창피하다고. 만식의 명성은 장터를 넘어 평양 가명까지 전해졌습니다. 평안감사 조 대감의 관속이 만식을 찾아와 가명에서 열리는 잔치에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만식은 생전 처음 가명에 발을 디뎠는데 대청 앞에 꿇어앉아 달구름 소리를 내자 가명 뒤편의 달장에서 진짜 닭이 따라 울기 시작했고, 조 대감이 무릎을 치며 기이하구나를 연발했습니다. 그 뒤로 만식은 가명의 잔치에 단골로 불려갔는데 한 번 불릴 때마다 은자, 반냥에서 한냥까지 받았으니 장터에서 열흘을 공연해야 버는 돈을 하루에 번 셈이었습니다. 옥분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여보, 가명에서 또 부르셨어요? 그렇소. 다녀오세요. 옷 좀 깨끗한 걸로 입고 가요. 전에는 닭 울음소리가 창피하다 했잖소. 그건 장터에서 할 때 이야기고 가명이면 다르지. 소리는 같은 소리인데 돈이 다르잖아. 만식이 피식 웃었습니다. 세상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돈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제3장 새벽을 깨우는 사내. 만식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은 더 완벽한 소리를 위해 매일 새벽 인시 오전 4시에 일어나 마당에서 목을 풀었는데 이 소리가 어찌나 진짜 같았던지 마을의 닭 300마리가 만식의 소리에 반응하여 일제히 울어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꽃기요, 만식. 꽃기요, 꽃기요, 꽃기요. 마을 닭 300마리. 새벽 4시에 온 마을이 뒤집어졌습니다. 농부들이 벌써 아침이야 하며 허둥지둥 일어났고, 안악들이 부엌으로 달려가 불을 지폈으며 장수들이 짐을 싸다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아직 별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닷새째 이어지자 이웃집 귀만 영감 65, 본명은 기만인데 귀가 밝아서 붙은 별명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만식의 집담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만식아, 내가 울면 닭이 울고, 닭이 울면 내가 깨고, 내가 깨면 마누라가 깨고, 마누라가 깨면 온 집안이 뒤집어진다. 좀 그만해라. 영감님, 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은 낮에 해. 낮에 하면 닭이 안 반응합니다. 닭은 새벽에 울어야 진짜 소리가 나와요. 내가 닭이야, 사람이야. 반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귀만 영감이 이놈이 진짜 하며 담을 넘어올 기세였는데 바로 그때 만식이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영감님, 암탉 한 마리 잃어버리셨지요? 귀만 영감이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엊그제 영감님 댁 달장에서 암탉 우는 소리가 안 들려서요. 원래 영감님 댁 암탉이 11마리인데 소리로 세면 10마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소리로 센다고? 예. 닭마다 소리가 다릅니다. 영감님 댁 암탉 중에 유독 낮게 꼬꼬꼬 하고 우는 놈이 있었는데 그 소리가 사흘째 안 들려요. 귀만 영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사흘 전에 암탉 한 마리가 사라져서 찾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만식이 마당에 서서 그 암탉의 소리를 흉내 내기 시작했습니다. 꼬꼬꼬. 낮고 느린 특유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꼬꼬꼬. 한 번 더 울었습니다. 그러자 귀만 영감의 집 뒷담 너머 풀밭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꼬꼬꼬, 꼬꼬꼬. 진짜 암탉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그 암탉이 뒷담 너머 풀밭에 숨어 있다가 만식의 소리를 듣고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귀만 영감이 허둥지둥 뒷담으로 달려가 풀숲을 뒤졌더니 정말로 암탉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알을 품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나, 여기 있었구나. 알까지 품고. 귀만 영감이 암탉을 안고 돌아와 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까지 벌겋던 얼굴이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만식아. 예. 내가 닭 도둑이 아니라 닭 탐정이구나. 영감님, 저는 닭의 말을 좀 알아들을 뿐입니다.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야. 닭이 내 말을 알아듣는 거야. 귀만 영감이 암탉을 가슴에 안은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새벽에 시끄러운 건 여전히 못마땅하다만 닭을 찾아준 건 고맙다. 앞으로는 한쪽 귀를 막고 잠아. 만식이 영감의 등 뒤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만식의 새벽 연습의 절반쯤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적응이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지만 만식이 울면 아직 새벽, 진짜 닭이 울면 아침이라는 이중 시계가 마을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옥부는 이 상황이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여보, 온 동네가 당신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나 때문이 아니라 닭 때문이요. 닭을 깨우는 건 당신이잖아. 닭을 깨운 게 아니라 닭이 내 소리에 감동해서 따라 부른 거요. 감동, 닭이 감동을 해. 하오. 닭도 좋은 소리를 들으면 목이 근질근질해지요. 옥분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포기. 닭하고 살든 닭이 되든 맘대로 해요. 만식이 희죽 웃었습니다. 꼭기요. 그만해. 제사장, 잔치와 눈물. 만식의 초청 공연은 평양을 넘어 평안도 일대로 넓어져 갔습니다. 마을 잔치, 혼인 잔치, 환갑 잔치, 아이 돌잔치 어디를 가든 만식의 닭 울음소리는 웃음을 터뜨렸고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식이 평생 잊지 못할 공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양 북문 밖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환갑잔치였습니다. 환갑을 맞은 분은 봉순 할머니라는 분이었는데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자식 넷을 키워 시집 장가를 다 보낸 어르신이었습니다. 만식이 잔치 마당에 서서 닭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수탉 소리, 암탉 소리, 병아리 소리를 차례로 들려주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만식이 마지막으로 수탉의 새벽 울음소리를 길게 냈습니다. 꼭기요. 그 소리가 잔치 마당에 울려 퍼지는데 갑자기 상석에 앉아있던 봉순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제가 잘못 울었습니까? 아니야. 잘 울었어.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수탉이 저렇게 울었어. 40년 전에. 40년이요? 그래. 신랑 얼굴 처음 본 날 새벽에 수탉이 울었는데 그 소리가 꼭 이 소리였어. 잔치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할머니 옆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 봉순 할머니의 남편, 칠봉 영감이 갑자기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 달 기억한다. 할머니가 놀라 옆을 보았습니다. 영감, 당신이 울어? 칠봉 영감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물기가 번지는 것을 보고 할머니가 입을 벌렸습니다. 어머나, 영감이 우는 건 50년 만이야.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자식들이 놀라서 아버지를 보았고 손주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칠봉 영감이 손등으로 눈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닭이 울던 새벽에 내 얼굴을 처음 봤지. 부엌에서 불 지피는데 불빛에 내 얼굴이 비쳤어. 그때 수탉이 울었고 그 소리를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지금 되살려 놨구만. 할머니가 영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포개졌습니다. 만식은 당황해서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울린 게 아닙니다. 닭이 울린 겁니다. 봉순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닭이든 내가 됐든 40년 전 소리를 다시 들었으니 고마운 거야. 잔치 마당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숙이고 그 박수를 들었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서 한동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닭 울음소리 하나가 40년 전의 기억을 불러오고 50년 만에 영감의 눈물을 빼냈다는 것이 자기 재주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보여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 옥분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옥분이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 이 집에 시집 온 날 새벽에 울던 닭 소리도 당신이 낸 거였어. 아니, 그건 진짜 닭이었소. 진짜였어. 나는 당신인 줄 알았는데. 왜? 너무 잘 울어서. 만식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닭은 내 스승이었소. 우리 집에서 가장 잘 우는 수탉이었는데 내가 그 닭한테 배운 거요. 그 닭 지금 어디 있어요? 10년 전에 죽었소. 옥분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닭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거네. 만식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소리꾼의 입에서 가끔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말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만식은 이 여자와 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소. 내가 그 닭의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거요. 제5장 거짓 새벽. 명성에는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었습니다. 평양 남문 밖에 쌀 장수 오 서방이 관하에 소장을 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만식이 새벽에 거짓 닭 울음소리를 내어 마을 닭들이 때 아닌 시각에 울게 하였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시각을 오인하여 새벽에 장으로 나가 허탕을 쳤으며 노역 손실과 신체적 고통이 적지 않으니 처벌을 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장을 받아든 평양 판관 서 판관은 40대 후반의 관리로 법에 밝고 판결이 엄하면서도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장을 읽고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관속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진지한 소장이요? 그런 것 같습니다. 판관 나리. 달구름 소리를 낸 것이 죄가 된 전례가 있소? 없습니다. 전례가 없다. 서 판관이 수염을 쓸며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만식이라는 자를 불러오시오. 재미있겠구나. 사흘 뒤 평양관하의 재판정에서 만식과 오서방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서방이 먼저 말했습니다. 판관 날이 이 자가 새벽마다 닭 울음소리를 내서 온 마을 닭이 울고 사람들이 때를 착각하여 일어나 장에 갔다가
허탕을 치는 일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사옵니다. 서 판관이 만식을 보았습니다. 사실이냐? 새벽에 연습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마을 닭이 따라오는 것도? 그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닭들이 제 소리를 좋아해서 따라온 것이지 제가 올라고 시킨 적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속아서 아니냐? 속은 건지 좋아한 건지는 닭에게 물어봐야 알겠지만 닭이 말을 못하니 모르겠습니다. 제 판정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서 판관이 헛기침으로 웃음을 참았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울어보아라. 만식이 자세를 고쳐 앉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눈을 감았습니다. 꼭 기오. 관아 재판정의 달구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소리가 반사되어 더욱 생생하게 들렸는데 마치 수탈한 마리가 재판정 대들보 위에 올라앉아 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재판정 처마 위에 앉아있던 참새 67마리가 일제히 파다닥 하며 날아올랐습니다. 만식의 닭울음 소리에 놀라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아 뒷마당의 달장에서 진짜 닭이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꽃기오, 꽃기오, 꽃기오. 재판정이 술렁였고 서판관이 놀라 처마를 올려다보다가 뒷마당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닭뿐 아니라 참새까지 속이는 재주로구나. 재판정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관속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고 포졸까지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습니다. 만식이 고개를 돌려 뒷마당 쪽을 보더니 다시 서 판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리, 저 닭은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 닭은 원래 울고 싶을 때 울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울어서 따라온 것도 있겠지만 닭 스스로 울고 싶었기 때문에 운 것도 있을 겁니다. 서 판관이 한참 만식을 바라보다가 수염을 쓸었습니다. 그 말이 궤변이냐, 진심이냐? 진심입니다. 나리. 서 판관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식에게 죄를 묻기는 어렵다. 달구름 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이후 새벽 인시 이전에는 마을 안에서의 공개 연습을 금하라. 묘시 오전 6시 이후에 하도록 하라. 만식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재판이 끝나고 만식이 관할을 나서는데 서 판관의 관속이 쫓아와 조용히 전했습니다. 판관 나리께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 재주 아깝다. 잘 쓰면 보물이 될 것이다. 만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관할을 나서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보물이라. 제6장 달들의 탑. 재판 이후 만식은 새벽 연습을 집 마당이 아닌 대동강변 갈밭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라 마음껏 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식이 갈밭에서 울면 강 건너편 마을의 닭들이 대동강 수면 위로 전해진 소리에 반응하여 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려나 걱정했지만 강 건너편 마을에서는 오히려 신기해하며 우리 마을에서도 한번 해달라는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옥분이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가요. 뭐, 부르면 가라고요. 재판은 새벽에 마을에서 하지 말라는 거지. 부르는데 가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만식이 아내를 새삼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이런 말을 하다니. 돈을 벌어야 살지.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배를 채울 수는 없잖아요. 옥분의 눈에는 잔소리꾼의 냉정함이 아니라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아내의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식은 초청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마을 잔치부터 혼인 잔치, 돌잔치까지 어디를 가든 환영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따라하려다 실패하면 더 크게 웃었고, 어르신들이 옛날 우리 집 수탈 소리와 똑같다 하며 눈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만식은 이런 풍경을 보면서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파는 것은 달구름 소리가 아니라 웃음이고 기억이고 따뜻함이라는 것을. 서 판관이 말한 보물의 의미가 이것이 아닐까. 사람들의 잊힌 기억을 되살려 주는 것. 그것이 이 제주의 진짜 값어치가 아닐까. 제7장 울음의 값. 세월이 흘러 만식의 이름은 평안도 전체에 퍼졌고 멀리 황해도와 함경도에서까지 초청이 왔습니다. 장터 공연과 잔치 초청을 합치면 한 달에 은자 2냥은 벌었는데 이것은 웬만한 상인의 수입과 맞먹었습니다. 옥분의 잔소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오늘 잔치 몇 시예요? 5시 오후 2시요. 목 좀 풀고 가요. 차 끓여줄게. 만식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당신이 차를 끓여줘? 왜? 안 돼. 아니,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달구름 소리가 밥이 되냐 했잖소. 그건 옛날 이야기지. 지금은 달구름 소리가 밥이 되고 반찬이 되고 쌀이 되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리는 같은데. 옥분이 찻잔을 남편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소리는 같아도 듣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도 안 들어줬잖아. 지금은 온 평안도가 듣잖아요. 만식이 찻잔을 들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들어줬소? 옥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요. 처음이라면 시집 온 첫날 새벽. 닭이 울었잖아요. 진짜 닭이든 당신이든 그 소리 듣고 아, 내가 여기 시집 왔구나 했어요. 만식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잔소리는 왜 그렇게 했소? 잔소리는 걱정이에요. 당신이 이 제주로 밥을 못 벌까봐 걱정했지. 제주가 싫어서 잔소리한 건 아니에요. 만식의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차 때문이 아니라 18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진심이 처음 온전히 드러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옥분아. 왜요? 고맙소. 갑자기 왜 그래요? 무서워. 아니, 그냥 닭은 맨날 같은 소리를 내도 사람들이 들어주잖소. 나도 맨날 같은 소리를 내는데 당신이 들어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요. 옥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바보. 차 식기 전에 마셔요. 만식이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잔치에서 만식은 지금까지 낸 것 중 가장 좋은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오늘 소리가 유독 다르다고 했는데 만식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마신 차가 따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가 아니라 차를 끓여준 사람의 마음이. 저녁에 도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소리가 진짜 좋았다면서요? 뭐가 달랐어요? 만식이 아들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목이 아니라 가슴으로 울었다. 가슴으로요? 그래. 닭도 가슴으로 울면 더 멀리 간다. 도리가 자기 가슴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나도 가슴으로 울면 아버지처럼 될까요? 될 거다. 근데 가슴이 열리려면 시간이 걸린다.
얼마나요? 사람마다 다르다. 나는 38년이 걸렸다. 38년이요. 그래. 오늘 아침에 열렸다. 도리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만식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설명보다 느끼는 것이 먼저이니까요. 에필로그. 그 뒤로 만식은 오래오래 소리를 냈습니다. 평양 장터에서, 가명의 잔치에서, 마을의 혼인잔치에서, 아이의 돌상 앞에서, 할머니의 환갑상 앞에서 만식의 달구름 소리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을 웃게 하고 가끔은 울게 했습니다. 도리는 18이 되어 감기 걸린 달 수준에서 목이 쉰 달 수준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직 아버지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본인은 이제 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장터에서 혼자 울어봐도 되겠죠? 해볼래? 네. 도리의 첫 장터 공연 날이 왔습니다. 평양 장터의 한쪽에 보자기를 펴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만식은 아들이 보이지 않는 곳, 포목점 뒤편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습니다. 구경꾼이 10여 명 모였습니다. 도리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눈을 감고 울었습니다. 꼭기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법 달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터 한쪽에 매여 있던 닭은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대신 포목점 옆에 앉아 있던 누렁이 한 마리가 멍멍 짖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닭을 불렀는데 개가 왔다.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개 부르는 소리였나 보네. 역시 만식이 아들은 아직 멀었어. 도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을 둘러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개가 왔지만 다음에는 닭이 올 겁니다. 구경꾼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웃음이 아니라 기특하다는 웃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꼭기요. 장터의 누군가가, 아니 어딘가에서 완벽한 닭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터에 매여 있던 닭 3마리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일제히 따라 울었습니다. 꼭기요, 꼭기요, 꼭기요. 구경꾼들이 환호했습니다. 닭이 울었다. 진짜 따라 울었다. 도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기가 낸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닭이 울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난 방향 포목점 뒤편을 슬쩍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기둥 뒤에 반쯤 숨은 채로 피식 웃고 있었습니다. 도리와 만식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만식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도리가 구경꾼들을 향해 돌아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됐다. 닭이 울었으니 합격이죠. 구경꾼들이 박수를 쳤고 보자기 위로 동전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이 포목점 뒤에서 조용히 돌아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아직 안 열렸으니 목은 내가 빌려주마. 내 가슴이 열릴 때까지. 그리고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옥분이 물었습니다. 도리 공연은 어땠어요? 닭이 울었소. 진짜요? 도리가 울었는데 닭이 따라 울었어요? 따라 울었소. 어머, 대단하네. 도리가 많이 늘었구나. 만식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늘었소.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옥분이 부엌으로 가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만식이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어디선가 진짜 닭이 울고 있었습니다. 만식이 낸 소리인지 도리가 낸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닭이 제 목소리로 운 것인지 이제는 구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리는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닭에게서 사람에게로, 사람에게서 다시 닭에게로. 평양동문 밖 달전거리의 저녁은 오늘도 이 소리로 마무리됩니다. 꼭 기료. 누가 먼저 울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는 것. 닭 울음 소리를 파는 사내, 만식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